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화학적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화학적 유산은 정상적인 임신 준비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화학적 유산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화학적 유산이 반복될 때죠. 이때에는 화학적 유산이 됐다 하더라도 습관성 유산의 연장선상에서 치료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 유산의 경우 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아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기 자체의 염색체 문제로 인한 유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정자나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생식세포 자체가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배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킨다라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원래 염색체가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 염색체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깨끗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 생식세포의 결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손이 발생한 생식세포들끼리 수정이 되어서 착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출산까지 완전하게 이 올바른 아이가 이 출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런 결손이 온 이 염색체, 배아들을 자연 도태시키는 기전이 바로 유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임 환자의 경우 화학적 유산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치료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엄마의 나이가 많아서 난소기능 저하라든지 혹은 난자질 저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 반대로 배우자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도 이런 화학적인 유산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엄마 아빠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 생식세포에 분할 오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유산의 빈도도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착상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보니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난 착상은 되는데 착상 유지가 안 되니까 자궁에 문제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자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런 생식세포의 노화로 인한 이런 배아의 문제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잦은 유산 또 반복되는 화학적 유산이 있을 때에는 배아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PGS를 통해서 배아 염색체 검사를 한 이후에 이 정상 배아들을 이식하는 방법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PGS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5일 배아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난소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5일 배아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45세가 넘어가는 고령 임신인 경우에는 5일 배아를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또 어렵게 5일 배아를 채취했다고 하더라도 검사상에서 PGS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배아는 절반은 아빠, 절반은 엄마의 염색체가 모여서 이루어지지만 초기에 이 배아가 분할하기 위해서는 난자의 세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자 세포 속에 있는 이 에너지 기관들을 주로 사용해서 배아가 분할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자가 젊을수록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능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나이입니다. 만약에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지고 난소의 나이가 많아서 난자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반대로 배우자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또 배아의 상태를 빨리 극복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배우자가 연령대도 비슷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연령대가 더 많은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유산이 반복될 때에는 특히나 이 엄마 아빠의 나이가 고령 임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또 난임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식세포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하겠죠. 착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배아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초기 유산, 화학적 유산의 경우 자궁적인 문제 또는 배아 자체의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을 구분해서 해당 원인에 맞는 이 해당 원인을 개선하는 치료들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연령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결혼하는 연령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연령, 초기 임신하는 나이대도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계세요. 예전에는 20대 초중반 혹은 중후반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셨다면 최근에는 초선 연령이 이미 35세에 근접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체 나이는 그러면 갈수록 더 젊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우리 몸의 신체 나이들은 더 나이가 빨리, 노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의 원인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산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유산이 반복되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런 생식세포의 노화로 인한 이 화학적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생식세포의 질을 얼마나 빨리 개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자질을 개선하는 것 또는 정자질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몸의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신체적인 나이들은 많이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난자질을 높이는 방법, 또 정자질을 높이는 방법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같이 병행하셔서 난자질을 올려주신다면 또는 정자질을 개선해 주신다면 다음 임신에서 화학적 유산을 피하고 안전하게 임신 출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